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배울 패턴은요, 바로 can I입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건데요. 여행할 때 무조건 쓰게 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좀 머물러도 될까요? 여기서 이거 먹어도 될까요? 제가 티켓을 좀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물어볼 때 바로 can I가 나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can I?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걸 먹어도 될까요를 얘기하고 싶은데 뒤에 한 문장을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도시락 같은 거 들고 관리자한테 can I? 이렇게만 물어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 따지면 제가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이 바디랭귀지가 합쳐지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패턴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문장까지 여러분이 직접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진 금지 구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들 찍으시잖아요. 가면서 제가 여기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라고 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마음대로 찍다가 진짜 막 제지당하거나 하면 사진을 막 보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거든요. 조금 위험한 장소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take a picture here?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냈던 책 제목이 Give me a picture라는 책이 있거든요. Give me a picture를 해석하면 Give me, 저에게 주세요, a picture. 저 사진 하나만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뭐 please를 붙여서 좀 공손하게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인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영어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한 25살, 4살쯤이었는데요. 제가 덜덜 떨면서 했던 말이 give me a pictur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막 진짜 그 한 10초, 20초 되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하다가 그쪽에서 다행히 이렇게 눈치를 채 주셔서 sure, sure, I can take a picture with you.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같이 찍어줬는데요. 제가 그때 영어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정말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건데 하고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덩어리 표현 외워주세요. Take a picture. 네, give me a picture가 아니죠.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입니다.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습관적으로 바로 툭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here. 그래서 덩어리 표현 보면 Can I take a picture here? Can I take a picture her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박물관 같은 곳이나 아니면 요즘 뭐 식당 같은 데서도 못 찍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서 Can I take a picture 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뭐 되면 sure, 뭐 of course 하고요. 안 되면 no, no you can't 이런 식으로 못 찍는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여행에서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다음 표현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뭐 숙소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티켓 같은 거 예약을 했는데 만약 일정상 가지 못한다면 취소를 해야지 돈을 아낄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제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까요? Can I cancel my reservation? Can I 라고 하면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cel. 이거는 취소하다죠. 뭘 취소하죠? My reservation. 내 예약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영어의 어순대로 만들어가는 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한국어로는 예약을 취소하다. 영어로는 동사부터 나오죠. 취소를 하는데 뭘 취소하냐고요? 예약을 취소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연습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영어의 어순으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cancel my reservation? Can I cancel my reservation? 그러면 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첫 마디는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사실 이거는 꼭 한 번쯤은 얘기해야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저는 막 이렇게
이 가격 가지고 흥정하는 거를 진짜 잘 못하고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정찰제 이런 데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 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또 할인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네,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재미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 꼭 외워주세요. 제가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Can I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이것도 마치 한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이 덩어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can I에 붙여서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get a discount? 네, 그냥 discount 하는 것보다 좀 더 정용하게 된, 좀 이렇게 잘 정리된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 Can I get a discount? 이렇게 콤보로 사용하면 되겠죠. 만약 내가 가격을 딴 사람이 한 $80에 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거기서 만약 $100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0? It's too expensive. Can I get a discount?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렇게 흥정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하니까 인터넷의 가격을 대충 알아서 이제 그 가격을 얘기해 보거나 안 되면 물건 정찰제, 네,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되는 표현이니까 여러 번 얘기해서 그 순간에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계산하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것도 가게마다 다른데요. 또 이제 신용카드를 또 안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이제 신용카드를 드는지 아니면 현금만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가장 먼저 동사가 나와야 되죠. 이번엔 지불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pay를 사용했어요. 우리도 뭐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같은 게 많죠. 그래서 Can I pay 하면 제가 지불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Can I pay? 자, 그 다음에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신용카드로 낸다는 건데요. 우리가 함께 있는 동반의 느낌 with를 사용해 볼 거예요. with. 이거 사용하면 동반의 느낌이라서 뭔가 도구를 가지고 뭔가 망치로 못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함께 이거로 결제를 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ith a credit card. 네, credit card라고 하면 신용카드를 얘기해요. 이건 약간 한국어처럼 가끔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근데 영어로 credit card. 멜로디를 조금 더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얘기하면 제가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뭐 다른 걸로 Korean won 하면 한국 원, 아니면 달러라고 하면 뭐 달러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불 대상을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두 번 얘기해 볼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엔요, 체크인에 일찍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여행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네, 사용한 문장을 보니까 반갑네요. 제가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미국에 가서 아침에 버스 타고 왔는데 이 12시인가 11시가 체크인 시간인데 제가 8시인가 그때 일찍 도착한 거예요. 딴 데 가기도 좀 애매하고 문 연 데도 잘 없는데 이 얼리 체크인을 못하면 제가 진짜 벤치 같은 데서 앉아서 3시간을 보내야 될 판인 거예요. 진짜 버스 타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그럴 때 제가 용감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요금 내고 자려고 했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Can I check in early? 네, 체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체크인 하는 거. 네, 우리가 딱 호텔 가자마자 체크인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 배정받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early. 이거는 일찍이죠. 그래서 일찍 제가 체크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Can I check in early?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다른 표현으로 뭐 Can I get a early check-in? Can I have a early check-in?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간단한 표현이니까 Can I
check in early.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쪽에서 뭐 가능은 한데요. 지금 뭐 얼리 체크인은 저희가 뭐 $10나 $20쯤 더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좀 이따 갈게요. 혹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같이 운 좋게 돈 낼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냥 일찍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밤에 이제 버스나 비행기로 이동하시고 너무 일찍 도착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Can I check in early?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can I보다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may I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동사 may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느낌이 허락이나 허가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can I로 물어보는 것보다 좀 허락을 구하는 거죠. 제가 뭐해도 될까요? 라고 진짜 허락 구하니까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낯선 사람이나 좀 어려운 사람 집에 갔을 때는 May I use your bathroom? 당신의 그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봤거든요. 혹은 여러분이 이제 좀 좋은 식당 가시면 May I help you? 라는 말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공손하게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좀 허락을 구하니까 can I보다 좀 더 공손한 느낌이 있구나. 여러분이 나중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표현을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 2번씩 얘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Can I take a picture here? Can I take a picture here? 두 번째는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Can I cancel my reservation? Can I cancel my reservation?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체크인을 일찍 할 수 있을까요? Can I check in early? Can I check in early?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계산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니까 합해서 $10입니다 라고 상대방이 얘기했더니 그럼 저는 뭐라고 하죠? 저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저희는 현금만 받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t adds up to $10. 여기서 add up to라고 하면 합해서 뭐뭐가 되다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it adds up to, 이건 합해서 $10. $10, $10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혹은 이제 이거 앞에 못 듣더라도 괜찮아요. 숫자만 잘 들으시면 돼요. 뭐 $10. $10구나. $9밖에 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Can I pay with credit card? 제가 이 신용카드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뭐 된다면 오케이 하겠지만 안 되면 Sorry, we only accept cash. accept가 받아들이다죠. 현금만 받아들여요. 현금만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한 $1짜리 하나 빼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표현만 알고 있어도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바디랭귀지와 눈치가 있으면 여행 영어 정도는 우리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퀴즈를 드리겠는데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굉장히 이거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강연회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편한 친구끼리는 그냥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야 하나 물어봐도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면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can I를 사용할 건데 뒤에 물어보다 너에게 질문하다. Ask you a question. Ask you a question. 빠르게 하면 ask you a question. Ask you a question.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덩어리 통째로 외워주시면 돼요.
오늘 배웠던 패턴에 더해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한번 적어 보시면서 실제 내가 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에는 여행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can you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뭐 해줄래요? 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막 단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can you만 앞에 붙여주신다면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좀 더 문장을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영어 공부한 티가 팍팍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can you 뒤에 이 동사와 그 다음 표현들을 붙여가면서 문장을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요. 제 가방 좀 찾아 줄래요? 입니다. 가방이 없어졌다면 혼자 찾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찾아달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Can you find my bag for me?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an you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find를 덧붙여줬고요. Can you find? 찾아주실래요? 라고 묻고 있는데 뒤에는 무엇을 찾는지 말해야겠죠. 여기서는 my bag. 이건 들고 다니는 이런 가방을 의미해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방 중에서도 이렇게 캐리어 같이 큰 것들은요. baggage, luggag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잃어버린 게 뭐 핸드폰이라면 뭐 셀폰이 넣으셔도 괜찮겠죠. 그 대상만 뒤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찾아주실래요? 제 걸 찾아주실래요? 라고 해서 for me까지 덧붙였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헷갈리시면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an you find my bag for me? 제 가방 좀 찾아주실래요? 자,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Can you find my bag for me? Can you find my bag for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여러분이 막 당황하고 있으면 May I help you?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I lost my bag. Can you find my bag for me? 이런 식으로 콤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패턴들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몇 개 이렇게 붙여가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택시를 불러주실래요?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can you 다음에 택시를 부르다 라는 덩어리 표현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call a taxi?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call은요, 뭐 전화하다 라는 동사로 사용되는데요. 그거 외에도 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혹은 소리쳐 부르다 그리고 택시가 등장하면 택시를 부르다 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호텔 같은데 좋은 데 가면 막 택시도 같이 불러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데 가서 이 카운터에 가셔서 Can you call a taxi? 이렇게 말씀하시면 택시를 불러다 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Can you call a taxi? Can you call a taxi? 이렇게 덩어리 두 개 기억하면서 하나씩 멈추지 않고 Can you call a taxi?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번에는 호텔을 추천하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recommend a hotel? 추천하다라고 하면 recommend라는 동사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a hotel이라고 해서 그냥 호텔 하나를 얘기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a menu라고 하면 메뉴를 추천해 주실래요? 라고 되고요. 혹은 a restaurant이라고 하면 식당을 추천해 주실래요? 라는 말이 됩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이제 뭐 와인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맥주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등등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can you에다가 일단 recommend까지 더하는 거예요. Can you recommend? 자, 그 다음에 뭐를 추천하죠? A hotel? 이렇게 붙여줬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면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돼요. Can you recommend a menu? A wine?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실전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담요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can you 다음에 담요를 가져다 주다 라는 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바꾸면 Can you bring me a blanket?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bring 하면 이 동사는 가져오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냥 무엇을 가져오다라고 할 수 있지만
bring 다음에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등장시킨 다음에 물건이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라는 말이 돼요. 사실 이런 동사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buy, 이것도 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buy me a blanket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담요를 사다 주다라고 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 표현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이 구조를 넣어 주신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것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자, 이거 노래 아마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I gave you. 나는 너에게 줬어. My heart. 내 마음을 줬어. 네, 지난해 내 마음을 줬다라고 해서 Last year I gave you my heart.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동사를 바꾸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문장을 외우면서 이 구조를 익혀주세요. 그래서 담요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Can you bring me a blanket? Can you bring me a blanket?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는다면 저 이제 뭐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자, 여기서 air conditioner라고 했는데 에어컨은 콩글리시고요. air conditioner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뭐라고요? air conditioner. 특히 여름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표현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기기, 에어컨이나 히터나 음악이나 라디오 같은 거와 활용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켜다라는 의미를 가진 turn on입니다. 이 turn이 돌리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려서 on 하면 뭔가 접촉된 느낌이죠. 돌려서 켜진다는, 접촉해서 켜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turn off라고 하면 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혹은 올리고 낮추는 건 turn up, turn down. 이렇게 turn이라는 동사 뒤에 up, down, on, off를 사용해서 켜고 끄고 올리고 낮추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에어컨을 켜주시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만약 꺼주실래요? 라고 얘기했다면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어컨 좀 켜줄래요?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참고로 여기 나온 더는요. 뒤에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모음 앞에 등장하면 D라고 발음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너무 덥다. 뭐라고 한다고요?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너무 춥고 에어컨 좀 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Can you turn off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에어컨도 끄고 히터도 켜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피킹 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can you라고 하면 뭐뭐 해줄래요? 라는 말이 되는데 이 could라고 하면 약간의 가정법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가정법은 가정한다는 건데요. 그냥 해줄래요가 아니고요. 가정하는 거죠. 혹시 가능하면요. 뭐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어떤 느낌인가요? can you는 해줄래요? could는 혹시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좀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냥 해달라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격식 있는 상황이나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면 can you가 아니라 could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2번씩 얘기할 겁니다. 1번, 제 가방 좀 찾아줄래요? Can you find my bag for me? Can you find my bag for me? 택시를 불러주실래요? Can you call a taxi? Can you call a taxi? 호텔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Can you recommend a hotel? Can you recommend a hotel? 담요를 가져다 주실래요? Can you bring me a blanket? Can you bring me a blanket?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Can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네, 그래서 원어민 목소리 들으면서
여러 번 따라하고요. 또 한국어 보면서 또 복습해 보고요. 강의를 여러 번 듣고 네, 어떤 것이든 편한 거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말해보면 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잘 안 나왔다고 너무 뭐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실제 대화로 감을 잡기. 네, 그 시간인데요. 네,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얘기한다면 이 패턴은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방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 가방 잃어버렸어요. 어디서요? 잘 모르겠는데 제 가방 좀 찾아 주실래요? 야, 여행 가서 진짜 뭔가 잃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럴 때 진짜 간단한 표현 몇 개만 외워놔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I've lost my bag. 자, 여기서 그냥 I lost라고 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인데요. 그냥 I lost가 아니고 I have lost. 줄여서 I've lost라고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현재 완료 시에는 지금 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지금 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움을 좀 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I've lost my bag. 제가 가방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Where did you lose it? 이 lose는 네, 우리가 PP 형태나 과거형이고요. 기본 형태는 lose, 잃어버리다입니다. Where did you lose it? 어디서 그거를 잃어버리셨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면 얘기하시면 돼요. I lost my bag on the bus. 아니면 in 땡땡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기억 안 나면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부탁을 해야겠죠? Can you find my bag for me? 저를 위해서 가방 좀 찾아 주실래요? 뭐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와 찾아 주실래요? 이 두 가지 표현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저 좀 도와줄래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help me, help me 이렇게 얘기하죠. 도와줘요, 도와줘요 라고 외치는 건데요. 네, 막 진짜 당황스러우면 somebody help me, help me 라고 하겠지만 이제 좀 부탁을 해야겠죠. 저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help me 앞에 오늘 배웠던 패턴을 네, 더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상황이 있을 건데요. 뭐 저 같으면 이런 말을 쓰고 싶겠네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그러면 can you take a picture? 사진 찍어 주실래요? Of me. 제 사진 찍어 주실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can you find my cell phone? 제 핸드폰 좀 찾아 주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행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can you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여행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 하나 배워볼 건데요. 바로 Do you have입니다.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지만 실제에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물론 have의 뜻은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뭐뭐가 있어요? 뭐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가게에 가서 제가 만약 파란색 스커트를 찾고 있다면 Do you have 파란색 스커트를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내가 찾고 있는 것들을 다 넣어서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장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스피린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진짜 뭐 열이 많이 나거나 진짜 아플 때는 약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나 아스피린 먹으니까 좀 이렇게 열도 잘 떨어지고 좋던데 라고 하면 약국에 가서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any aspiri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뭐 영어 사전이 있다면 여기 검색해서 소리를 들려주셔도 괜찮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일단 멜로디를 살짝 타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단어나 문장들의 멜로디를 익히다 보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사과가 영어로 뭘까요? 사과는 apple, apple.
애플이 아니고 애플이죠. 이런 비슷한 단어들 몇 가지 연습하다 보면 아스피린이 aspirin, aspirin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몸이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스피린이라고 하면 정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감자를 감자 이렇게 막 얘기하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멜로디를 잘 따라하는 거, 완벽한 발음은 아니더라도 이런 멜로디를 잘 넣어주신다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any를 붙여서 어느 것, 어떤 것 정도의 느낌을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스피린 같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Do you have any aspirins? 다시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aspir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3명이 앉을 자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2인 좌석밖에 없어 보이면 혹시 그 3명이 앉을 좌석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도 do you have를 사용해 줄 수 있죠. 이걸 영어로 얘기한다면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다음에 a table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테이블 단위로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나요? 라고 하면 a table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3명을 위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for three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자리가 있나요? 라고 할 때는 뭐 a seat, a table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만 특정한 사람 수를 얘기하고 싶다면 for 다음에 그 사람 숫자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앉을 자리라고 하면 a table for thre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한 번 더 가볼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장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실제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5초, 10초, 15초, 20초 이렇게 시간이 점점 끌면 이게 대화가 점점 뭔가 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쉬운 표현들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자주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은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더 큰 거 있어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뭐 어디 우리가 뭐 물건 사러 가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작은데 더 큰 거 혹시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Do you have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Do you have a larger on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one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arger 이러면 더 큰 걸 얘기하죠. 뭔가 뭐 빗이라면 이거를 들고 있으면서 이것보다 더 큰 거니까 larger, larg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Do you have a larger one? Do you have a larger one? 혹은 작은 거라면 Do you have a smaller one? Do you have a smaller one? 혹은 더 싼 거라면 cheaper on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싼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방금 했던 것처럼 cheaper one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anything, anything이라면 어떠한 것이 됩니다. anything cheaper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해요. 더 싼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더 싼 건 없나요? 더 싼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되겠죠. 뭐 앞에서 배운 거랑 이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더 편한 걸 좀 더 연습해서 입에 착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다음에 anything 어떤 거 좀 있나요? cheaper 더 싼 거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빈 방이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예약을 하지 않고 갔다면 호텔 같은데 이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밤에 좀 빈 방이 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자, 이번에도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Do you have 다음에 이제는 어떤 뭐 식당 같은 데는 a table이라고 하면 되지만 숙소 같은 데는 방 단위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a room, a room 방 하나인데요. 그냥 방이 아니고 오늘 밤 잘 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때는 뒤에 이거 붙여주세요. available 보통 뭐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뭐 누구와 전화할 때는요. 그 사람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물건을 빌리러 간다면 이 물건 사용 가능해요? 방이라면 자도 되나요? 잘 어떤 방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직역해서 넣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표현을 외국인들은 이 원어민들은 많이 사용할까라는 거를 배운 다음에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완전 똑같진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번역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들, 많이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그 다음에 오늘 밤 tonight. 오늘 밤에 이용 가능한 방이 있나요? 이게 오늘 밤 빈 방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의미 단위별로 가면 Do you have a room? 이렇게 먼저 나와주세요. Do you have a room? 그 다음에 available tonight. 추가 정보 두 개죠. 방은 방인데 사용 가능한 오늘 밤에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한국어 어순이 많이 다르니까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식당이나 상점 갔을 때 또 많이 듣는 표현들을 하나 연습해 볼게요. How many in your party?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이렇게 묻는다면 일행이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party는 우리가 아는 이 파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단체나 일행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how many, 얼마나 많이 in your party, 당신 일행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 2, 3, 4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 들었다고 해서 우리 파티 같은 거 예약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일행을 묻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 있나요? Do you have any aspirin? Do you have any aspirin? 그 다음에 3명이 앉을 자리가 있나요? Do you have a table for 3? Do you have a table for 3? 더 큰 거 있어요? Do you have a larger one? Do you have a larger one? 더 싼 거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오늘 밤에 빈 방이 있어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to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 것이 될 거니까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또 한국어 보면서 영어 맞추는 훈련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상황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화 상황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겁니다. 이 예약하지 않고 호텔을 갔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물어봐야죠. 오늘 밤에 빈 방 있어요? 싱글룸인가요? 더블룸인가요? 더블룸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 풀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 room available for tonight? 네, 앞서서는 그냥 tonight이라고 했지만 for 붙여도 괜찮아요. for tonight 하면 오늘 밤은 위안 방이 있습니까?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오늘 밤 방 있어요? 그 오늘 밤을 위해서 방 하나 있나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 바꿔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 single or double room. 싱글룸 아니면 더블룸 어떤 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여기서 I'd like to 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please까지 붙여가면서 I'd like a double room please. 더블룸으로 주세요. 이렇게 좀 간절할 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표현들을 하나씩 알아두시면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세 문장뿐만 아니라 더 길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애완동물 기르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상대방에게 애완동물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정말 간단하게 a pet, a pet. 이게 애완동물이거든요. 그거를 오늘 배웠던 패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애완동물 있으세요? 라고 하면 기르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상대방에게 너 뭐 가지고 있어? 너 뭐 있어? 혹은 식당 가서 이 메뉴가 있나요? 등등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 문장들 영어로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송지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요. 네, 이게 머리가 하얘지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쉬운 것부터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행 갈 때 무조건 사용하게 되는 How much is? 뭐뭐는 얼마예요? 라는 이런 패턴인데요. 뭐 이거를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뒤에 구체적인 대상을 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저랑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연습해 주시면 이제 가격 물어보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정말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건데요. 영어로 하면 How much is it? it 하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리키거나 아니면 서로가 하는 그냥 그거 가리키면서 그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 뒤에 좀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겠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하루에 얼마예요? 그래서 뭐 렌터카를 빌리거나 아니면 좀 렌탈에 쓰는 거는 이제 하루당 비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루당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How much is it per day? 네, per, P-E-R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per day라고 하면 하루가 되고요. 일주일은 per week, 네, 한 달은 per month. 뭐 그 이상 가는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뭐에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죠? 다시 해볼까요? How much is it per day? 혹은 나중에 1시간당 얼마예요? How much is it per hour?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입장권은 얼마예요? 그래서 입장하는데 그 입장권을 사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영어로 해볼게요. How much is the ticket? 입장권을 우리가 보통 티켓이라고 얘기하죠. The ticket. 강세를 앞부분에 줘보세요. The ticket. 자, 그러면 How much is the ticket? 그래서 그냥 how much is it이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느낌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ow much is the ticket? How much is the ticket?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뉴욕행 편도는 얼마예요? 네,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뉴욕으로 가는 편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ow much is a one-way ticket to New York? 의미 단위별로 보면 how much is 다음에 a one-way ticket, a one-way ticket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티켓이라고 하면 요거 입장료나 아니면 탑승권 같은 게 되겠지만 이번에는 편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검색하시다 보면 이런 단어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one way,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복이 아니고 네, 편도가 되겠죠. 왕복이라고 하면 이렇게 둥글게 해서 round ticket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편도는 one way.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짝사랑. 이게 뭐 충족되지 않은 사랑이라고 해서 unrequited love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더 쉬운 표현은요, one way love. 네,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가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그런 방송에서 이렇게 짝대기 막 이렇게 가는 거 기억나는데요. 한쪽은 가지만 이쪽은 가지 않는 이런 편도 사랑, one way love. 이거를 짝사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편도, a one-way ticket. 그 다음에 티켓은 티켓인데 어디로 가는 거죠? To New York. to를 사용해서 이런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뉴욕으로 가는 그런 티켓이니까 to New York.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천천히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How much is a one-way ticket to New York? 천천히 가면요. How much is a one-way ticket to New York?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의미 단위별로 하나, 둘, 세 개요. 붙여서 쭉 가면 이렇게 됩니다. How much is a one-way ticket to New York?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살짝씩 중간에 끊어가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행선지에 따라서 뉴욕만 바꿔주시면 또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서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선 그런 게 잘 없지만 서비스 요금을 또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따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영어로는요. How much is the service charge? How much is the service charge? 네, 그래서 서비스 요금은요. service charg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미리 뭐 유튜브라든지 책 같은 데서 이제 이 나라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조금 더 대처하기가 쉬울 겁니다. 뭐 사실 그것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뭐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는 이런 식당 같은 데 자리세를 받는 곳도 있었고요. 그런 걸 모르고 있으면 막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뭐 외국인이라서 나만 내라고 하는 건가?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미리 알고 이렇게 영어로 물어볼 수까지 있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여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인데요. 이 fare이랑 charge 전부 다 요금이란 말인데요. 이 버스나 비행기 등 대중교통은요. fare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이 charge를 사용하면 어떤 서비스나 상품의 이용 요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실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 둘 다 요금을 말할 수 있구나.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난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 두 번씩 얘기할 겁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하루에 얼마예요? How much is it per day? How much is it per day? 입장권은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ticket? How much is the ticket? 뉴욕행 편도는 얼마예요? How much is a one-way ticket to New York? 천천히 하면 How much is a one-way ticket to New York? 서비스 요금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service charge? How much is the service charg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맨 앞에 있는 1번 How much is it? 이것만 잘 기억해 주셔도 나중에 얘기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진짜 여행을 와 있다. 외국인이 눈앞에 와 있다. 이 상황에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실전에서도 훨씬 더 긴장감이 덜할 수 있을 겁니다.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 빨간색 셔츠 마음에 들어. 이거 한정판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네, 정말 좋은 표현들 많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처음에 마음에 드는 걸 얘기할 때는요. 정말 간단하게 I like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 like your voice.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I like your shirt. 그 셔츠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칭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I like this red skirt. 이 빨간색 스커트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괜찮다. 이거 I like라고 해주시면 다 느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한정판. 저도 한정판 참 좋아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This is a limited edition. 요거는 거의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Limited edition. 요거 이제 멜로디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How much is it? 얼마예요? 마음에 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관문이 남아있잖아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물어봐야 되니까 이 표현을 꼭 외워주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퀴즈 드릴게요. 이 파란색 치마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How much is 다음에 이 파란색 치마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요, this, 파란색, blue, 치마는 skirt, this blue skirt. 이런 식으로 뒤에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쑥 둘러보면서 How much is this cell phone? How much is this wallet?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보이는 거 다 얘기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연습하고 거기 가시면 정말 편하게 나도 모르게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00번째 마지막 패턴입니다. 아마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하셨다면 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충전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배웠던 표현들 다시 보고 다시 강의 들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복습하고 완전히 내 표현으로 만드는 것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100번째니까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턴은요, 바로 please입니다. please. 네, 뭐 제발이란 느낌보다는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공손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 문장의 앞뒤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조금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격식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이 please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이것 좀 포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남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희 숙소에 가서 또 먹고 싶다면 포장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please를 넣으면 포장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기 포장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아주 공손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로 하면 Please wrap this up. 우리가 이거 wrapping 한다고 얘기하죠. wrap 이렇게 얘기하면 싸다란 느낌인데요. wrap up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 있는 걸 싹 싸달라는 그런 느낌이죠. 중간에는 무엇을 싸주는지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가리키면서 이거 싸주세요 라고 하면 wrap this up. 이거 외워주세요. wrap this up. wrap this up.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wrap this up. please 없이 바로 동사, 네, wrap this up이라고 하면 이것 좀 싸요, 이것 좀 싸, 이런 식으로 좀 명령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lease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Please wrap this up. 이것 좀 싸주세요. Please wrap this up. Excuse me, please wrap this up.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7시에 모닝콜 부탁해요. 네, 이것도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7시에 모닝콜 좀 해주세요, 그거 부탁할게요 라고 하면 또 please를 맨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Give me a wake-up call. Give me a wake-up call. Give me 하면 나에게 주는 거죠. 뭘 주죠? A wake-up call.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닝콜이라고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얘기하는데요. 모닝콜은 한국에서 쓰는 거고 약간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외국에 가신다면 깨워주는 전화라고 해서 wake up call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콕 집는 at을 더해서 at 7. 7시에 모닝콜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뭐 중요하게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떠나야 된다면 늦잠 자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핸드폰을 맞춰놔도 되지만 호텔 프런트에 부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것도 좀 공손하게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전화번호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Please give me your number. 네, 목적은 다양할 수 있겠죠.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직원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전화번호가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please를 넣어야지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Please give me your number. 번호 좀 주세요. Please give me your number. 혹은 이제 다른 거 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소를 좀 받아야 된다면 Please give me your address.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뒤에 받는 대상만 바꾸면 되니까 Please give me your 다음에 다양한 걸 넣어서 말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와인 한 잔 더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와인을 마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 초대받아서 갔으면 이제 거기 주인장한테 얘기하면 되고요. 혹은 식당이라면 이제 와인을 이제 가리키면서 와인 한 잔 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기분이 좋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Please bring me another glass of wine. 자, 여기서는 bring을 사용했네요. give가 주다고요. bring은 가져다 주다입니다. bring me. 나에게 가져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뭘 가져다 주죠? Another glass of wine.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액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glass of 같은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표현과 많이 사용합니다.
요런 글라스 있잖아요. 잔으로 된 거. 그래서 와인 한 잔 넣어주세요. 뭐 잘못 말하면 한 병을 갖고 올 수도 있겠죠. 한 병은 a bottle of wine. 한 잔은요, a glass of wine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nother를 사용해서 이것 말고 다른 거 한 잔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Please bring me another glass of wine. 저 와인 한 잔 더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뭐 비행기에서도 뭐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식당이나 아니면 친구 집이나 다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와인잔을 들었다 생각하고 Oh, please bring me another glass of wine. 이 와인 한 잔 좀 더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통로 쪽 자리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비행기를 이제 예약할 때 미리 이렇게 어플로 예약할 수도 있지만 직접 가서 예약하는, 그 다음에 이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요. 좌석을 막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 죄송한데 저 통로 쪽 좌석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어로 Please give me an aisle seat. 네, 이 통로 쪽 좌석을 aisle seat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른데요. 이 창문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window seat를 달라고 하면 되고요. 혹은 화장실에 가기 편한 건 사실은 이 통로 쪽 좌석이잖아요. 그래서 aisle seat라고 하면 이 통로 쪽 좌석이 됩니다. 특히 외국 비행사에서 구입하신다면 이 표현 정도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please를 붙여서 공손하고 격식 있게 Please give me an aisle seat. 뒤에는 aisle이라고 A로 시작하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어가 아니고 on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석 선택하는 거 보다가 Please give me an aisle seat. 이렇게 얘기하시면 확인해 본 다음에 웬만하면 통로 쪽 좌석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please를 더해준다면 공손한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이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 공손하게 말하는 게 잘 없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와 그런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웠던 please 블라블라 하면 이거 격식 있고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주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will you가 아니고 우주라고 하면 뭐 해줄래요가 아니고 혹시 가능하면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이것 말고도 영어에서 아주 격식 있게 표현하는 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영어는 반말밖에 없어, 이거 되게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한국어 보면서 오늘 배웠던 거 떠올리면서 영어로 2번씩 얘기해 볼게요. 1번, 이것 좀 포장해 주세요. Please wrap this up. Please wrap this up. 7시에 모닝콜 부탁해요.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Please give me a wake-up call at 7.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Please give me your number. Please give me your number. 와인 한 잔 더 부탁드려요. Please bring me another glass of wine. Please bring me another glass of wine. 통로 쪽 자리로 주세요. Please give me an aisle seat. Please give me an aisle sea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헷갈린다면 괜찮아요. 2번, 3번 강의를 보면서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그때서 이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 문장이 될 겁니다.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아직은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닐 수 있는데요. 영어는 반복이 생명이죠. 시간 있을 때마다 강의 듣고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감잡기인데요. 진짜 실제 상황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식당에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식당에서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와인 한 잔 더 부탁드려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대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배웠던 패턴 연습하면서 나머지 표현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라고 물어봤는데요. 조금 좋은 식당 가시면 이렇게 격식 있게 얘기해 줄 겁니다. 보통 원하다라고 할 때는 want to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또 격식 있고 공손한 표현이 would like to거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게 또 필요하신가요? 원하시는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저도 공손하게 말할게요.
Please bring me another glass of wine. 네, 와인 한 잔만 더 부탁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I will bring it to you soon. I will bring it. 제가 그걸 가져다 드릴게요. To you. 당신에게.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면 so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right away, right now, as soon as possible 등등 많은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인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 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 상황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음악 좀 낮춰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전자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사 알려드릴게요. 음악이나 볼륨이나 에어컨이나 히터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 동사 turn, turn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turn 다음에 on, off, up, dow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on은 돌려서 켜다라는 느낌이고요. off는 끄다, up은 올리고 down은 낮추다. 그래서 음악을 낮추다고 하니까 turn down the mus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악을 올리면 turn up the music, 음악을 끄면 turn off the music, 음악을 켜다라고 하면 turn on the music.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turn down the music 하면 되게 그냥 막 명령하는 투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오늘 배운 please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어떤 문장이든지 please를 붙여주시면 공손한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까먹지 말고 혹시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맨 뒤에라도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0강까지 마무리해 봤는데요. 저도 처음에 1강을 시작할 때는 100강까지 언제 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매일매일 강의 하나씩만 찍자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했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멀어 보이는 길이지만 정말 눈앞에 하루 10분에서 30분 정도 투자해서 강의를 보고 따라 말하고 연습해보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남는 시간, 진짜 남는 시간만 잘 활용해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너무 멀리 보이는 목표를 잡으면 이게 금방 포기하게 되고 또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10분 정도 내가 프리토킹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를 세운 다음에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시간 날 때마다 진짜 TV 대신 음악 대신 혹은 핸드폰으로 딴 걸 했다면 그거 대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서 연습하시면 꼭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패턴 영어는 여기서 끝났지만 패턴 말고도 다양한 강의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